천재적이지 않은 작품 되게 많고요.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그거 있으면 저한테 일단 메일로 보내주세요. 근데 무사말리행은 콜로세움 그리고 막 검투사들 몇 명이 막 무기 들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지금 10위권 받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고백인가요 오늘? 무사말리행 작가님 되게 불쌍해가지고 잘 되실 거야. 이런 또 굉장한 경쟁적 한 명 생긴 건가요? 지옥의 연발 환영합니다. 먼저 소년 만화를 그리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요, 만화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써놓고 시작하는 작가님은 저는 강풀 작가님밖에 못 봤어요. 강풀 작가님 이외에는 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강풀 작가님밖에 못 봤고, 그 이외에는 어떤 최소한의 트리트먼트 정도만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전개가 됐다가 이런 클라이맥스를 맞아서 이렇게 완결이 된다 정도의 큰 트리트먼트 정도만 잡은 상태에서 먼저 만화를 시작하는 편을 저는 조금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스토리에서 막혀버리면 아예 원고를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에 너무 오래 걸리는 후배 작가분들이 찾아오면 저는 스토리 일단 놔두고 그래도 최소 3화까지 나왔을 거 아니냐, 3화까지 먼저 시나리오를 짜고 원고를 들어가라, 저는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는 편이라서 이게 술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온다면 당연히 완벽하게 짜놓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게 정말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틀만 잡히면 일단 1화 원고를 시작하는 쪽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뭐 어떻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좀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스릴러나 호러를 그려서 저는 어느 정도 다 잡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세부 스토리까지 다 잡진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잡고 하는 편입니다. 딱 한 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잡고 한 거는 딱 지금까지 했던 작품 딱 한 편 정도 있고요. 해피캐슬. 해피캐슬은 한 번에 한 호흡에 다 썼고 거의 쓰는데 집필하는데 보름도 안 걸렸어요. 그 정도로 빨리 한 완전 장르에 충실한 만화여서 그러는데 이분이 지금 지망생이라고 하세요. 대학생 만화가 지망생인데 그런데 연재를 하려고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게 지금 상업지에 연재를 하는지 자기가 이제 연습 삼아 연재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상업지에 연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긴 작품을 처음부터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한 8화에서 12화 안에 끝나는 작품, 한 뭐 네이버로 따지면 연애 편지 정도 되는 분량을 처음에 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잡든 짧게 잡든 그렇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방법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짧다는 게 그 짧은 화수 안에서의 어떤 서사 구조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이나 사고들이 확장돼서 이게 또 긴 장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내가 진짜 긴 장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10화밖에 안 나온다 하면 10화에서 딱 끝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기획서 같은 걸 좀 중요시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기획서 안에서 뭐 이게 어떤 독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뭐 몇 화 정도 분량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시절도 있었는데, 저는 적어도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태환 작가님 말씀처럼 한 50화 정도로 기획을 했었다가 이야기를 써보니 10화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10화 완결 지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당장 뭐 투고를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뭐 도전 만화가 같은 데서도 한번 그렇게 연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아니고 완전히 투고를 할 생각이시면 네, 조금 그 플랫폼에 맞는 양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원고 3회, 뭐 콘티 5회 이렇게 정해진 사이트마다 양식들이 있으니 거기에만 맞춰가지고 투고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천재적이지 않은 작품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아마 처음에 세 번째 영감을 어디에서 맞아요. 봤나요? 하고 되게 중첩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대부분 좀 중첩되는 것 같고, 그 그림체나 그 캐릭터를 뽑는 거에 있어가지고 아마 노하우들은 또 각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소년 만화를 그리고 있는 액션 만화를 그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제 욕심은 진짜 멋있게 막 용문이 있는 검을 든 막 온갖 화려한 복장을 갖춘 어떤 그런 주인공을 그리고 싶어요. 그런 주인공이 막 활약하는 걸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주간 연재 이 주인공이면 완결하면 한 1000깁 1000번은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00번이 뭐야? 한 2000번 3000번 정도 2000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려면 제가 눈물을 머금고 화려함들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용문이도 빼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추구하시는 작가님들도 뭐 베르세르크도 그렇고 열혈강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훌륭한 거고요. 대부분의 저 같은 이런 쪼렙 작가들은 그런 걸 자꾸 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연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도 제 틀에 맞춘 이거 요만큼만 빼도 어떤 느낌이 난다, 소위 말하는 간지가 난다 하는 정도 선을 조금 유지하려고 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연재가 안전하게 하려면 한 요만큼이다 싶으면 그것도 한 중간 단계 한 요 정도 선을 맞춰가지고 주인공의 간지를 조금 뽑아내는 편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보면 약간 질문 중에 고통스럽고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언제나 존재하죠. 이거는 만화라는 이렇게 재밌는 거를 돈으로 바꾸는 게 우리들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는 그냥 수반됩니다. 그냥 옵션으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근데 고통이 약간 둔감해질 필요도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니고 솔직히 우리가 하는 일 좀 뭐라고 할까 남들이 하는 직업에 나오는 고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만화를 그리든지 웹툰을 그리든지 하면 이렇게 즐거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되게 재밌을 거야, 즐거울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죠.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막상 일을 해보면 그게 아니었을 때 나오는 그런 괴리감 같은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데 사실은 다른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뭐 되게 얘기하는 뭐 창작의 고통 뭐 이런 그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뭐 회사 다니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랑 뭐 예를 들어 뭐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힘들어하는 거랑 뭐 다 그냥 비슷한 정도의 직업적인 고통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좀 갑자기 이걸 듣고 생각이 난 게 내 어깨보다 높이 작업했는데 내 어깨보다 높이 작품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 중간쯤에 한 30화쯤 연재할 때쯤에 제가 몸이 되게 아팠어요.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몸이 되게 아팠는데 일단 연재 중이니까 연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휴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진짜 참고 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막 슬프고 아팠다고 약간 서러움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생각해보면 내가 만화 한 편 안 그린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칠이 아픈데 꾸역꾸역 그리고 있냐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그때 눈물이 터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그런 거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거. 난 앞으로 만약에 이 정도로 아프면 나는 휴지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로 아직까지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저는 진짜 너무 아프면 휴지할 거고요. 또 뭐 집안에 무슨 일 있거나 그러면 휴지할 거예요. 너무 여기에 지금 매여서 살아왔는데 이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거의 이 연재라는 걸 하면 거의 자기의 모든 시간을 다 여기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발이 떨어져서 좀 우리 직업을 못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 그냥 일반 직업이고요. 그냥 그렇게 만화 작가니까 이런 말 해도 되죠.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야,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쳐도 됩니다. 도망치고 그냥 잠깐 도망친 다음에 다시 이 일이 다시 너무 하고 싶으면 그때 돌아와도 돼요. 너무 막 자기가 사람들을 음해한다든지 뭐 그 정도까지 막 망가지게 회사 관리를 자기 이제 그 경력 관리를 안 했다면 뭐 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쳐도 됩니다.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다음에 좋은 작품 들고 오면 또 받아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휴지 안 하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굉장히 위대하신 네. 거고요. 위대한 분들과 달리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뭐 자기가 예를 들면 여자친구나 또는 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한다. 우리 그런 거 되게 많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을. 근데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다가 지금 깨질 위기다 하면 난 솔직히 말해서 휴지하라고 하고 네, 싶어요. 사랑을 쟁취해야죠. 예, 그 사람을 쟁취해야죠. 너무 보고 싶으면 휴지해야죠. 그 다음에 결과는 대신 자기가 만든 거지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 다 별일 아닙니다. 네, 별일 아닙니다.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그거 있으면 저한테 일단 메일로 보내주세요. 특히 알고 싶고요. 알고 싶고요. 아, 제가 웃긴 게 지나가는 시민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웃겨요. 이거는 우리도 뭐 흔히 하는 뭐 인체 공부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그림에 맞는 거 하셔야 되는데 뭐 인체를 못해도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는 좋은 날인가 뭐 그 작품은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또 사랑받았던 작품들도 있으니까 솔직히 인체보다는 저는 원고를 많이 해보라고 맞아요.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거 뭐 인체 다 잘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배경 열심히 할 거예요. 배경 다 잘 그리고 지금 이제 난 완벽했으니 이제부터 막 웹툰을 해보자. 절대 그런 일은 절대 안 무슨 일어나요. 퀘스트 깨듯이. 예, 이거 뭐 없습니다. 그냥 웹툰을 하고 싶으면 웹툰을 그냥 그리는 게 맞아요. 뭐 그래도 일단 질문해 주셨으니까 제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를 잡잖아요. 인테리어를 할 때 뭐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는 걸 그리자면 이 만세에 대한 구도를 잡는데 이 이유가 손을 그리는 거 혹은 눈, 코, 입을 그리는 거에 너무 매몰되면 이 인체의 비율을 틀리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좌우 팔 길이, 다리 길이, 인체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는 걸 제일 첫 번째로 조금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 이제 손 그리는 거, 발 그리는 거, 얼굴 그리는 거는 거기 이제 레고 맞추듯이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리는데 좀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로키를 많이 추천하는 거고요. 특히 좀 액션 같은 몸 동작이 많은 그림을 그리시려면 더더욱 조금 인체를 공부하셔야 되니까 아까 김태현 작가님 말씀처럼 퀘스트 깨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건 절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계속 인체는 평생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조금씩 이제 그렇게 인체 하시고 그럼 형님 말씀처럼 복합적으로 인체도 조금 하고 배경도 하고 복합적으로 한 컷의 만화를 만드는 것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더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거 되게 고민이 많은 친구. 그리고 또 어떤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왔어요. 슬기 씨가 지금 혹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질문이 너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으면서 좀 약간 귀여우세요. 이렇게 지금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 4,000명의 작가님들도 이거 자기 조사한 거예요. 맞아요. 지금 4,000명 한 3,000 몇 개 있는데 네. 어쨌든 조사한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형님이나 저는 그래도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작가 중에 한 명들인데 일단 먼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일단 그거부터 얘기를 일단은 슬기 씨 대답 중에 대부분 자기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뭐 연출 지금 힘든 거는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제 알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겁나 슬기 씨는 이제 이거 장난 아니다. 연출 보니까 이거 진짜 영화 개론을 읽어야 되나. 인체 보니까 막 진짜 다빈치 인체를 보고 그려야 되나.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빼고 다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인 작가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한 편을 연재를 마쳤어. 근데 그 다음 차기작을 못하는 경우가 70%라는 기사를 제가 한 2년 전쯤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작품만 하고 그냥 작가 생활 끝나버린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70%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이 질문과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지망생 시절에 내가 생각하는 웹툰 작가는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뭐 조금 이런 생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야.
정말 미친 듯이 1년 내내 그냥 그림만 그리는 그리고 거예요. 추석 이거 명절에 가족들 보지도 못하고 오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네, 요금 다 먹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 다시 들어갈 차기작을 할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경우들이 저는 되게 대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 슬기님도 지금 겁을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내 느낌으로는 실 작업을 해보다가 뭔가 벽을 딱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앞부분에 이야기는 했던 소희 씨 경우랑 똑같이 슬기 씨 지금 작품을 안 본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뭔가를 지금 해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뭔가를 해보고 지금 벽에 탁 부딪힌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좀 하신 한 것 번이 자기가 이거 하려고 했던 작품이 너무 대단한 작품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예를 들어 좀 화려한 로판 같은 거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만약에 이런 막 자기가 데뷔 작가인데 반지의 제왕 같은 걸 한 거예요. 스타워즈 같은 거. 아 힘들지. 근데 우연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해보니까 와 이거 너무 힘든 거야. 1화만 딱 그려도 힘든 거야. 스타워즈 오프닝 삐삐삐 이것만 나와도 힘든 거야. 이제 예,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지. 다른 작가들은 어떻게 하나? 나 이게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에 내 빼고 남들은 다 잘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아이고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이 사람은 나 혼자만 레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지망생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이런 고퀄리티의 재밌는 작품들은 작가 1인이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몇 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굉장한 자금이 들어간 하나의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이 말 그대로 지금 질문 주신 슬기님 말씀대로 퀄리티만 가지고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1인 작가 혼자서 한 작품이 어떤 퀄리티 면에서는 조금 처져 보일 수 있죠. 보일 수 있으나 저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연재하는 목요일 1위 하는 작품이 그거예요. 독립일기예요. 작가님이 그리는 독립일기가 베르세르크 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좀 심플한 그림체를 갖고 계시고 아주 소소한 우리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늘 1위예요. 근데 무사말여행은 콜로세움 그리고 막 검투사들 몇 명이 막 무기 들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지금 10위권 밖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고백인가요? 오늘? 무사말여행 작가님 되게 불쌍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를 그냥 이것과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힘들 거예요. 저도 그거는 제 작품을 절대 나 혼자만 레벨업이랑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독립일기랑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장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이것보다 조금씩은 더 잘해야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려는 생각은 전혀 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슬기 씨가 상위권 만화들만 계속 보는 것 같은데 볼지도 모르겠는데 중하위권 작품들도 있어요. 보면 대단히 독창적이고 아주 개성적인 그런 작품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조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개인적인 만화들도 완전히 탑 클래스 상위권까지는 아니지만은 상위권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만화들도 뭐 각 포탈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만화들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형님이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쩌면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조금 생각을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 두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도 슬기 씨가 첫 발을 뗀 것 같아요. 어떤 발을 뗀 것 같아요. 일단 내딛었어. 근데 너무 큰 작품을 했다고 싶으면 조금 작품 사이즈를 줄여보세요. 막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해서 섹터를 되게 줄이는 작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또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뭔가 우리네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요. 재밌어요. 네. 우리도 뭐 이런 거 고민 많이 했죠. 근데 하다 보면 분명히 재밌는
그 부분들도 많아요. 작가 생활 하면. 네. 그래서 재밌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하시면 좀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슬기 한 발짝 내리는 거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잘 되실 거예요. 이런 또 굉장한 경쟁자가 한 명 생긴 건가요? 지옥의 온걸 환영합니다.